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도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챙겨보려고 마음챙김, 마음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이거 다 마음 공부 때문이야." 이러면서 내팽개치기도 하고. 근데 결국 돌아오죠. '아 그래도 이걸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겪은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께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5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 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사에 절대적 가치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또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는 하면 안 돼.' 이걸로 하루 종일 스스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수행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나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 공부하면서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내가 마음 공부를 지금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고 인생에 큰 피해를 입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한테 강요하면서 지금 당장 마치 승천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마음챙김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챙김이나 마음 공부에 관한 그런 사회적 통념으로 내가 점프해서 들어가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틀에 갇히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에 매달리는 거죠. "뭐뭐 하면 안 돼." 아니면 "뭐뭐가 맞아." 이거는 사실 마음챙김이랑 반대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잘한 선택의 갈림길을 우리는 매번 서잖아요. 뭐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그렇고. 그럴 때 '무엇이 나와 세상에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할 줄 알고 '지금 나는 이걸 왜 원할까?' 아니면 '왜 원하지 않을까?' 이런 걸 단순하게 질문하고 쉽게 대답할 줄 아는 그 여정이 마음챙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배경이 있겠죠. 내 의지로 시작했다면. 근데 그걸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억지로 안 먹다가는 억눌림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금욕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유가 또 있겠죠, 나만의. 근데 성욕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결국 기괴하게 폭발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있죠. 승화하는 법을 익히지 않고 그냥 억누른 거니까. 나는 마음 공부하니까 나는 뭐 채식할 거야. 나는 금욕할 거야. 굉장히 그 절대적 가치에 다이빙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적 가치 추구하는 건 당연히 좋죠. 저도 항상 그렇게 노력하지만 인생은 여정이잖아요. 절대적 가치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 게 삶이지 당장 내가 뭐 몸에서 사리가 나고 승천해서 예수님 부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아니 그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알면 모든 걸 승화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이런 능력들을 갖게 되지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절대적 가치들을 머릿속에 교과서처럼 딱 박아 두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나? 그런 걸 돌아봐야 돼요. 매 순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은 요가하는 사람은 뭐 깨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그냥 다 버리고 나를 돕고 이 세상에 이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 공부할 때도 쓴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마음을 수행하는 게 마음챙김이잖아요. 마음 공부잖아요. 분별을 없애는 과정이죠. 실제로 중요한 건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이 왜 생겼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마음 공부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마음챙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별의 카테고리를 또 정립을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게으르게 늦잠 자는 건 나쁜 거야.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데 모닝 루틴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피곤해서 늦잠을 자게 되면 내가 왜 피곤한지 들여다보고 늦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습관을 바꾸고 '아 모닝 루틴을 하면 이런 게 좋더라. 내가 뭐가 좋다고 느껴서 꾸준히 하고 싶은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깨어 있질 않아. 한심해.' 막 이런 분별을 할 때
네, 그 분별을 멈추고 나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모습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걸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저건 좋고 이건 나빠. 저건 옳고 이건 틀려. 이런 생각들을 마음을 챙길 때도 멀리하는 건 사실 스스로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와 세상을 돕는가? 그 질문이 항상 되게 간단한 답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내가 마음챙김,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새로운 분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마음 공부에 대한 분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진 않은가? 그걸 또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갖고 살던 문제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챙김은 정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무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챙김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고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원래 있던 문제인데 원래는 회피하고 살았어요. 마음이 마비된 상태. 억눌러 놨어. 보고 싶지 않아서 꾹꾹 숨겨 놨으니까. 근데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느낄 수 있게 됐고 느낄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떠올라요. 시도 때도 없이. 근데 해결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힘들어졌다고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몰랐을 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서 좋았다. 근데 사실 무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숙제가 쌓여서 힘들어진 거거든요. 무의식으로 살면 좋은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숙제가 하루에 하나씩 생기면 다 해야 밀리지 않잖아요. 우리 방학 숙제 하루에 다 하면 힘들잖아요. 숙제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마음 공부에 관심이 생긴 거고. 그 관심이 생겨서 이제 볼 줄 알게 된 건데 원래 없던 게 마음챙김하면서 뭔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언젠가는 바라봤어야 했던 미뤄둔 숙제들이라는 거, 그거를 인지해서 꾸준하게 천천히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모든 사람과 상황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거. 이렇게 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분석하잖아요, 우리 마음챙김 하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아 이게 이거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러면서. 머리로 아는 게 되게 많아져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계속 분석 두뇌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또 내가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겠죠?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거 하나 알게 되면 한동안 주구장창 울고 먹잖아요, 계속하면서 어른들한테 뭐 배우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국 관찰하고 인지하고 분석하는 건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항상 하고. 최소한 무의식으로 잠든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게 문제가 되고 우리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게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다 보니까 두뇌에 과부하를 주기도 해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나는 사람 보는 통찰력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런 거. 아니면 '저 사람은 완전 무의식에 억눌린 게 많아 보여.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가면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마음챙김 좀 했다고 원치도 않는 친구한테 그 사람의 뭐 인생이나 무의식에 대해 막 조언을 늘어놓기도 해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생각들,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즐겁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어가고 싶다.' 해서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나한테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은 자꾸 저런 행동을 해서 쪼끔 불편하네.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나는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나? 저 사람은 뭔가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도 아직 억눌린 게 있을까? 뭐가 억눌려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분석하더라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로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상 내 책임이 아니고 나와 관련이 없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분석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보였다면 '나한텐 없을까? 나한텐 어떤 게 남아 있을까? 어떤 연관된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돼.'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문제 보고 나한테도 비슷한 연관된 그런 아픔이나 상처가 남아 있는지 보고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는 거, 그게 정말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확장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삶을 주체적으로 제가 살아야 된다고 항상 하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실 창조나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다 내 잘못인가?' 까지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모든 건 내면의 반영이다.'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이고 다 내 탓이라고 자기 혐오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럼 점점 서러워지고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내 삶이 꼭 저주받은 것 같고. 근데 따지고 보면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생각도 이미 굉장히 큰 분별이고요. 마음 공부랑 거리가 멀어요. 근데 세상에는 뭐 폭력처럼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도 존재하겠죠. 근데 내가 폭력적인 일을 목격했다고 내가 그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도 쉽게 스스로 비난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음 공부할 때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요. 마음 공부를 해서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진 성향인데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뿐인 거죠. 내 안에 뿌리 깊은 상처가 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자책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왜 이럴 때 이런 걸 느낄까?' 그걸 들여다보는 게 마음 챙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그게 뭐 물질적인 거든 물리적인 거든 그럴 때 한창 힘들었을 때 막 10대 때나 뭐 20대 초반 이럴 때면 '나는 이런 걸 겪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난 그 정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나는 지금 세상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어떤 피해를 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20년 이상 육식을 하면서 지구를 파괴하고 수많은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바지한 거죠. 그리고 몰랐기 때문이긴 해도 동물들을 상대로 실험한 굉장히 많은 것들, 화장품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소비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평생 낭비한 물질들이 지금도 지구 어디에서 썩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걸 다 인지해야겠죠. 제가 "나는 늘 상처받아."를 외치면서 살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제가 제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의 큰 상처를 누구한테 주기도 했고.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졌든 말에서 멈추었든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 남았든 우리 불교에서 악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악업. 그리고 크리스천니티에서는 죄를 짓는다고 하죠. 종교색을 다 빼고 표현하자면 내 에고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걸 저도 평생 지어왔고 지금도 의도치 않게 일어날 때가 있죠, 당연히.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다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을 보살피는 거, 그게 진짜 마음 챙김이 중요한 이유잖아요. '역시 난 쓰레기군.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걸 겪지.' 이렇게 스스로 탓하는 모드로 슉 들어가 버리기가 쉽다면 마음 챙김과 별개로 애초부터 모든 거에 쉽게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자책하는 성향, 그게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챙김뿐만 아니라 사실 뭘 하든 나는 인생에서 항상 그렇게 쉽게 책임감, 죄책감, 자책을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고 결국 나빠지는 건 없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이랑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채팅을 읽기는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뭐든지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약간 하드코어. 그래서 처음에 1번으로 말씀드린 절대적 가치를 고집한다.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톨릭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랐는데 성당에 다닐 때도 성경에 적힌 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끝장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한 가지만 해도 바로 성당에 달려가서 고해성사하고 막 속상해서 울었어요. 스스로 읽고 느끼고 해석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회에서 종교에서 주어지는 대로 입력을 해서이기도 하고 근데 절대적인 거에 너무 매달리니까 나는 터무니없이 항상 부족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지금도 매 순간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저도.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수행을 하고 싶고 그게 제가 꿈꾸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근데 그걸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성하고 싶지만 내 중심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이건 내 사랑으로 비롯된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중심 가치를 알고 각자만의 마음 공부, 마음 챙김 그 노하우들을 쌓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에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읽을게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언어 습관 그리고 불안이 우리에게 늘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수요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찾아뵐게요. 그래서 알림 설정 해두시고 명상 꼭 하고 주무시고 오늘 올려드렸던 영상도 마음에 새기면서 도파민 중독에서 여러분 모두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